자, 지금부터 제2강 3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법률의 제정과 국가기록관리의 체계화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 해당하는데요. 큰 3장. 이 시기는 1999년부터 2008년 시기까지이고요. 이 시기는 다시 그 전반부의 김대중 정부와 그때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법률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와 후반부에는 이제 2004년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기록관리의 어떤 혁신을 추진해 가는데 그렇게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일이고 후반부는 노무현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이 어땠었는가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이 제정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공공기록관리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공공기록물이 마음대로 폐기되거나 방기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 법률에서 기록물을 정의하고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다든지 혹은 무단으로 가져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게끔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두 정부에서는 민주주의의 신장과 권력의 분립을 지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기록학의 영역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주어지게 되고 기록학의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확대된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기록학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기록학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2004년 이후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면서 기록관리와 그 기록에 관계된 이해단체들이 서로 협의하면서 기록관리의 어떤 혁신을 도모했던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차례대로 한번 김대중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중요한 기록물들이 폐기되고 분실되고 이런 측면에서 기록물 관리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 기록보존소의 그 내부 상황은 정부 기록보존소의 문제의식이 아직 기록보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공문서의 보관 기능에만 머물러 있을 뿐 기록물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기능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구와 인력, 예산이 갖춰져 있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아직 첨단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 기록보존소에서 이러한 문제의식, 그러니까 정부 기록보존소의 나름대로 갖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을 하고 또 앞으로 국가의 기록관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기본법 제정, 전산관리체계 구축,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를 3대 개혁 과제로 이제 세우고 그것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 법 제정 작업은 김대중 정부 출범하면서 100대 정책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그것의 어떤 추진 과정 속에서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1조에서 이제 공공기관의 기록물이 행정의 보조 자료가 아니라 그 기록 자체가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의 내용,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제1조는 이 공공기록이 이게 기록의 유산이고 그것의 안전한 보존과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기록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이 법에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기관의 설립을 중시하게 되었고, 또 기록물의 생산 의무, 기록물의 공개 여부, 기록의 활용, 이런 것을 이제 법률에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벌칙을 제정해서 그동안은 그것을 명시하지 않아서 기록물을 파기한다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숨긴다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 법률에서 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이제 공무원들이 공공기록을 마음대로 파기한다든지 유출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처벌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법률 제정 이후에 국가기록관리가 본격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서부터는 그 법률을 시행해 가면서 나름대로 공공기관에서는 등록, 분류, 편철, 전자문서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문서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 ISP를 수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문서 처리 절차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하게 되고, 2003년에서는 비로소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료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기록보존소는 2004년에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구가 크게 확대되게 된다. 이건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의 제정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기록학이 도입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제정 이후에 1999년에 목포대학의 대학원의 기록관리학과가 설립된 이후에 수도권에서 명지대 외대에서 이제 대학원이 설립되게 되고, 충청권 전국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대학원의 기록관리학과가 설립이 되어서 외국의 기록학을 소개를 하고 와서는 또 교육과 연구가 행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록관리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에서는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에 출범을 하는데요. 그 2004년에 가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기록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그게 행정부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고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서 2004년 11월에 대통령 산하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혁신하고자 하는
중요한 어떤 5개 분야를 이미 설정을 해서 2003년에 시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기록 분야가 더 추가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에 기록관리혁신위원회를 신설해서 이제 기록관리 혁신을 도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혁신위원회를 신설해서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2005년 4월 7일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1차로 국가가 어떻게 국가기록관리를 개혁할 것인지 하는 전체적인 이제 로드맵을 보고하게 돼요. 그래서 1차 로드맵에서는 국가기록관리기구 본연의 기능인 국가 기록관리 기능과 그 다음에 기록활용 사료 수집 편찬의 기능을 이제 통합하는 것을 이제 고려해서 하고 이 정부 기록보존소 이게 나중에 이제 2004년에 국가기록원이 됐는데 이것을 독립시키는 안이 이제 이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역사기록위원회와 국가기록청이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 독립된 기관의 안이 이제 제시되는데 이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논의하는 어떤 토론 과정에서 기구 개편의 방식은 이제 유보가 되고 대신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통한 기록관리 혁신의 원칙이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앞부분에는 2005년 5월 9일에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국가기록원이 이제 대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증원이 되고 기구가 확대 개편됩니다. 그래서 172명에서 2배로 350명의 이제 정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록관리 혁신을 전담 추진할 기록관리 혁신단을 신설하고 기록 정보화 및 공개 열람 등의 서비스 기능 등을 보강함으로써 국가기록 관리 혁신의 추동력을 강화하고자 했어요. 또 2005년 7월에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기록연구사라고 하는 직제를 신설하고 49개의 중앙의 행정부처에 기록연구사를 한 명씩 선발해서 이제 임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이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정식 공무원, 이게 6급직 공무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지방직에서 기록연구사가 7급직으로 이제 직제를 신설해서 이제 지방의 이제 기관에 공공기관에 배치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나름대로 운영과 작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작성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당시에 이것이 혁신되기 전까지의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당시에 2003년에 3년과 4년에 그 당시에 그 국민일보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감사원에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감사해 보니까 너무 주요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그 국가의 중요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사위에서
그래서 국무회의록에 국무위원들의 보고와 토론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주요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다든지, 혹은 주요 보고서 및 간이 결제 문서 등이 등록되지 못한다든지, 혹은 기록물의 폐기 심사나 심의 절차가 무시됨으로써 중요 기록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다수 폐기된다든지, 혹은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기록들이 나중에 원래 연구기록과 준연구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관되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기준이 추상적이고 행정기관의 임의적인 비공개로 굉장히 정부 불신이 이제 초래되는 그런 일이 이 시기에 이제 일어나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 개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제 국가기록관리의 체계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내용은 크게 4개 분야하고 9개의 아젠다와 이 밑에 이제 14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 제시한 것은 9개의 아젠다를 제시한 건데, 그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참여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첫 번째, 공공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다음에 7번의 항목에 법 제도의 정비, 그 다음에 8번에 전문 인력 확보 및 능력의 개발. 이게 이제 기록물 관리 전문 인력, 전문 요원의,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배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기록 관리를 관계하는 이해관계 단체들, 예를 들면 학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나름 이런 단체와 정부가 서로 협의해서 기록 관리를 제대로 이제 관리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이 나름대로 굉장히 행정부에서는 전면적인 기록관리의 어떤 체계화와 이제 기록관리의 어떤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의 어떤 혁신의 역사적 의의와 그것의 어떤 한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 정책의 역사적 의의는 첫 번째는 기록관리와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했다.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이 노무현 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기록관리 혁신 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그것을 이제 정부가 추진해가는 것을 점검해 가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법률에서도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된다라고 명문화는 돼 있었지만 실행은 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
그 당시에 연구직 공무원의 기록 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그것을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중앙부처, 예를 들면 교육부, 뭐 행정자치부, 뭐 문화관광부 이런 부처에 49개 부처에 한 명씩을 배치하기 시작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지방으로도 퍼지고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에도 이제 배치하면서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즉 정식의 직원은 기록연구사를 배치하는 이제 시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률의 제정이에요. 그래서 이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법률이 이제 99년이 됐지만은 그 뒤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기록이 뭐 98% 이상이 전자기록으로 다 관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전자기록에 알맞는 그 법률의 어떤 제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007년에 공공기록물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면서 전자기록 시대에 알맞는 그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 기록 관련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함으로써 이제 대통령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그것을 나중에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아직 국가기록원이 그 당시 행정자치부의 그 부속 기관이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의 이제 양적인 성장 170명에서 350명 이렇게 늘긴 늘었지만은 그 후에 정부에 와서 이명박 정부에 와서 이 국가기록원이 나중에 청와대라든지 행자부의 명령을 받는 그런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루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막 이용당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의 위상이 이제 양적으로만 커졌지 미정립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로부터의 어떤 개혁이 혁신적으로 일어나면서 법률적인 어떤 이제 적용과 그래서 그런 것이 적용되어서 위로부터 대통령이 인식을 갖고 공공기록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시행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공무원이나 국민들은 아직은 그런 기록관리 어떤 체계에 대한 인식은 미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높은 단계의 제도화는 이루어졌지만은 그 당시에 공무원이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그 기록의 관리는 낮은 수준의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는 나중에 이러한 이제 기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많은 정치적인 파란이 일어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이 많이 정치적으로 이제 뭐 이용당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 또 세 번째는 압축 성장에 따른 영향 확산의 한계, 즉 위로부터 이제 그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제 정권이나 이제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미비할 때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한계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999년 김대중 정부부터 2008년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의 기록관리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해에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